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네, 그럼 제 오늘 발표 주제인 국내 건설사고 현황과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국내 건설 사고 사망재 현황, 건설 안전 제도,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스마트 건설 기술 관련 설문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제 의견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건설업 사고 사망재 현황입니다.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크게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0년 기준 전체 산업에서 산업재해로 발생한 사망자는 총 2,062명이며 이 중 57.2%인 1,180명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건설산업 사망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보시면 총 사망자는 567명이며 그중 80.8%인 458명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였습니다. 즉 건설산업에서는 타산업과 달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사고 사망자만 한정해서 봤을 때 국내 전체 산업의 사고 사망자 수는 882명이며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는 458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의 경우도 건설업은 2.0으로 산업 평균인 0.46보다 약 4.3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0년간 사고 사망자 수 변화 추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전체 산업 사고 사망자 수 변화 추이를 보시면 2011년 이후로 사고 사망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과거 5년 대비 최근 5년 사고 사망자 수가 12.5%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건설산업의 경우를 보시면 사고 사망자 수가 과거 5년 평균 478명에서 최근 5년 평균 475명으로 사고 사망자 수에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업 한 개 산업과 나머지 산업 전체의 사고 사망자 수 비교 결과입니다. 국내에서 산업 분류는 크게 건설업을 포함해서 10개 산업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번 비교는 건설업 한 개 산업과 나머지 9개 산업의 사고 사망자 수 비교 결과입니다. 먼저 9개 산업의 사고 사망자 수 변화 추이를 보시면 과거 5년 대비 최근 5년 사고 사망자 수가 22%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사망자 수에서 최근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며 2016년부터는 건설업 한 개 산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가 나머지 9개 산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을 정도로 건설산업의 안전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사고 발생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개 산업의 사망사고 발생 형태를 보시면 떨어짐에 의한 사망사고가 21.7%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산업의 경우도 떨어짐에 의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긴 하나 그 비중이 51.5%에 달할 정도로 건설산업에서는 떨어짐에 의한 사망사고가 타 산업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떨어짐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최근 10년간 건설업에서 떨어짐에 의한 사고 사망자 수에 큰 변화가 또 없다는 점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5년 평균 267명에서 최근 5년 평균 269명으로 건설업 떨어짐에 의한 사고 사망자 수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규모별 사고 사망 만인율 비교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건설 산업에서는 건설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나 여기서 보시다시피 3억 원 미만 사업장과 1,00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사고 사망 만인율 격차가 무려 11.5배나 될 만큼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건설공사 규모별 떨어짐 사망사고 비율을 보시면 소규모 현장에서
떨어짐에 의한 사망사고 비율이 높음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국내 건설업 사고 사망자의 현황을 요약해보면, 먼저 건설업에서는 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고 사망사고 발생 확률도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산업에서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가 더 많았으나 건설 산업에서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많았으며, 사고 사망자만 한정해서 봤을 때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의 51.9%나 차지하였습니다. 또 건설업에서는 사고 사망 만인율이 산업 평균보다 4.3배 정도 높은 수준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업에서는 떨어짐에 의한 사망사고가 51.5%나 달할 만큼 많았으며, 안타깝게도 최근 10년간 건설업 떨어짐 사고 사망자 수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산업에서는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3억 원 미만 사업장과 1,00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양극화 현상도 매우 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건설 안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최근 10년간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가 정체되어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사회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제도와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산업재해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건설업을 제외한 9개 산업의 경우는 과거 5년 대비 최근 5년 사고 사망자 수가 22.2%나 감소했지만, 건설업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2016년부터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가 나머지 9개 산업의 사고 사망자 수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건설안전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말 산업 안전에 정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8년 1월에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발표된 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연계하여 도급인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2019년 1월에는 도급인의 책임 등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는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이 당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2021년 1월에는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2건의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고, 또 최근에는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에 적용되는 안전제도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가 소관부처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사업장 내부 공사 목적물 안전과 사업장 외부 시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를 포함한 6개 부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법률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단위로 적용되는 법률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의무 주체를 보시면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안전 총괄 책임자가 주요 의무 주체인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의무 주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요 의무의 경우 산안법과 건진법은 관련 의무를 규칙과 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16개 조항 그리고 시행령 15개 조항에 관련 의무를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형태로 명시하고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비용의 경우 산안법과 건진법은 발주자가
사업비에 계상하게 되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비용으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벌을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진흥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련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건설 안전 비용 관련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비용은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진법의 안전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두 비용은 모두 발주자가 사업비에 계상하게 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요율화되어 있고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필요할 경우 직접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두 안전관리 비용은 모두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 가능 항목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산안비는 8개 사용 가능 항목, 그리고 건진법의 안전관리비는 7개의 사용 가능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비용은 건진법 안전관리비 7번째 항목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안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4월에는 공공공사 건설 현장 추락사고 방지 대책 및 지침에 따라 300억 이상 공공공사에 한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이 의무화되었으며 2020년 3월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건진법의 안전관리비 항목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그리고 작년 9월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 지원 항목이 추가되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 현장의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 지원 관련해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 제도를 요약해보면 최근 건설산업에서 대형 중대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건설사고 저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도급인, 발주자, 그리고 기업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의무화, CCTV 설치 의무화와 같이 스마트 안전 관련한 제도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의 필요성과 기대치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모두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산업별 생산성 증가율을 보시면 건설 산업의 경우는 1970년대부터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 생산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글로벌 산업별 디지털화 수준을 봐도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 수준은 농업 및 어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건설 산업의 낮은 디지털화 수준이 생산성 감소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한 스마트 건설 기술 관련한 두 설문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은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국내 건설 기업의 활용 실태 등을 조사한 설문입니다. 이 설문에서는 국내 주요 기관에서 제시하는 건설 산업 핵심 기술을 조사하고 8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정한 후 건설 기업 종류 및 규모별로 현재 활용 실태, 향후 도입 계획, 그리고 건설 산업의 활성화 전망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활용 실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도입 계획과 활성화 전망은 뒤에 시사점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IM 활용 실태 설문 결과를 보시면 국내 전체 기업의 84.6%가 BIM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29.4%는 관련 기술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종합 대형 건설 기업의 경우는 BIM을
약 70% 정도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경우 전체 건설기업의 88.6%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7.4%는 관련 기술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대형 건설기업은 50% 정도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이미 현장에서 활용 중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드론의 경우 전체 기업의 80.1%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관련 기술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도 20.4%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대형 건설기업은 역시 드론도 81.4%를 이미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모듈러 공법의 경우 전체 건설기업의 85.1%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5.4%는 관련 기술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대형 건설기업은 약 70% 정도가 이미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기술은 좀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기술의 경우 전체 건설기업의 62.7%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종합대형 건설기업은 100%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의 경우는 전체 건설기업의 92.6%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종합대형 건설기업도 25% 정도만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3D 프린팅의 경우 전체 건설기업의 92.2%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종합대형 건설기업도 25% 정도만 현장에서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건설장비 및 로봇 기술의 경우 전체 건설기업의 94.5%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종합대형 건설기업도 25.1% 정도만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설문 결과를 요약해보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8개 기술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8개 기술 평균으로 보면 국내 전체 건설기업의 경우 현재 활용 수준은 15.4%, 향후 5년 이내 도입 계획은 25.8%, 그리고 45.3% 정도가 향후 5년 이내 관련 기술이 건설 산업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즉 국내 대부분 건설기업은 현재 대부분 현장에서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5년 이내 도입할 계획도 별로 없고 향후 5년 이내 관련 기술이 건설 산업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는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종합건설 기업의 경우는 현재 활용 수준이 31.1%, 그리고 93.8%가 향후 5년 이내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81.3%가 향후 5년 이내 건설 산업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즉 대형 종합건설 기업은 타 건설 기업과는 달리 이미 관련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 대부분 현장에 도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향후 5년 이내 관련 기술이 건설 산업에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여 다른 그룹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건설 기업 종류 및 규모별로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용도, 인지도, 도입 계획, 활성화 시점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건설기업 그룹과는 달리 유독 종합대형 건설기업만이 관련 기술의 활용도, 인지도, 도입 계획, 활성화 시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문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새로운 기술이 국내 건설 산업에 도입될 경우 종합 대형 건설을 중심으로 기술이 검증된 후 다른 산업으로, 다른 기업으로 확산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설문은 저희 연구원에서 LH에서 마련한 15개 스마트 안전장비의 효과성을 질문한 내용입니다. LH는 작년 6월에 LH건설 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 IoT CCTV를 포함한 15가지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15가지 스마트 안전장비는 타워크레인 IoT CCTV, 지능형 AI CCTV, 스마트 안전모, 스마트 안전고리, 중장비 접근 감지, 위험지역 접근 감지, 스마트 헬스케어, 다국적 언어 번역기, 스마트 위험성 평가 포함해서 1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15가지 스마트 안전장비는 LH 현장에서는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비용도 LH에서 정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연구원에서 설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LH 건축 사업에서는 밀폐 공간 유해 물질 측정을 안전사고 저감에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구조물 변이 감지, 가설 흑막이 순으로 가설 흑막의 원격 계측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효과가 낮을 것으로 평가한 장비는 스마트 에어백,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 안전고리 순이었습니다. LH 토목 사업에서도 밀폐 공간 유해 물질 측정을 안전사고 저감에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위험지역 접근 감지, 중장비 접근 감지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토목 사업에서 효과가 낮을 것으로 평가한 사업 장비는 다국적 언어 번역기,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지능형 AI CCTV 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체된 건설 안전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안전 기술이 개발되고 꼭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국내 건설 사고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과거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건설 안전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고 사고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그 효과는 솔직히 미비하였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국내 건설 안전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건설 안전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스마트 기술도 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최근 스마트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여건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존 시공자 중심 사업장 규제 강화를 통한 사고 저감의 한계를 인식하고 건설 사업 주요 의사결정자들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조하면서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기존 안전관리 방식의 변화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 산업의 낮은 디지털화 수준은 그만큼 적용 가능한 기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타 산업에서 검증된 다양한 기술들을 검토하고 건설업 맞춤형 기술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기술 도입 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국내에서는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 결과에서 보여드렸듯이 국내 대형 종합건설 기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건설 기업의 경우 솔직히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 산업 사고 저감을 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산업은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이며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의지가 솔직히 크지 않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사업장일수록 기술 도입을 위한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 수용 주기 모델에서도 새로운 기술은 특정 그룹을 중심으로 검증된 후 순차적으로 확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산업에서는 대형 종합 건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검증된 후 타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기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개발 전략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안전기술 비용 전산을 위해 법에서 명시된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스마트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건설업 안전관리 비용은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진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며 이 두 안전관리 비용은 법에서 명시하는 사용 항목에 부합해야지만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 장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받기 위해서는 8가지 사용 가능 항목에 부합해야 하며 시공관리와 같은 타 목적과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진법의 안전관리비로 정산받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스마트 안전 관련 비용을 설계 단계에서 계상해야 하며 아니면 설계 변경을 해줄 경우에만 비용 인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스마트한 안전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건설 산업, 특히 건설 안전의 경우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안전관리 대부분은 정해진 규제를 지키는 업무로 이루어지며 스마트 안전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을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해본 몇몇 인터뷰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후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가 증가하여 스마트 장비가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주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은 사고 저감 효과만 있다고 해서 스마트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한 안전 기술은 사고 예방 효과와 함께 기존 안전관리 업무를 감소시켜 줄 수 있어야 하며 또 전문 인력 없이도 사용하고 관리 가능해야지만 진정한 스마트한 안전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